상대가 지적을 하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너무 화가 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마키채님. 누군가가 지적을 당하면 반발심이라는 감정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고방식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윤님이라는 분은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지적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 문제들 때문에 욱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굉장히 그랬습니다. 굉장히. 누구보다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에다가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 하여금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가 됐거나 또 연인 사이에서도 이 안 좋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들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는 입장이면 덜 속상한 경우들이 많지만 이 말들을 들을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때 이것을 지혜롭게 바꿔갈 수 있는 사고방식 하나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또 어떤 회사 동료들, 후배들, 친구들에게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때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대표님, 제가 내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무당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대.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무당이 나에 대해서 물어봤나 보지? 이렇게 말해주라고 시켰대. 그거에도 상처를 받고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은? 저는 어떻게 여기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냐면 제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떤 지적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적의 핵심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적할 때 사실 자기 감정과 섞여서 막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뜻이겠죠. 이 이야기까지 하면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야기는 잠깐 덮어놓고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한테 그냥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상처예요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만큼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마크채님은 정말 이런 인간인 것 같아요. 저런 인간인 것 같아요.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제가 20대와 30대인 제가 이 상황들을 놓고 볼 때 20대 때는 엄청 상처였을 텐데 지금은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어떤 가치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때는 내가 왜 상처였고 지금은 왜 상처가 아니지?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돈을 벌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저와 마주했던 순간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심지어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돈이 너무 없을 때 마크최 우리 그냥 고기 말고 라면이나 먹자. 우리가 무슨 고기야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이 말이 들렸냐면 야, 이 가난한 새끼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고기를 먹어 라면이나 처먹어 라고 들렸어요. 이 말이.
이 말이 온전히 저한테 와닿지 않고 나를 겨냥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라는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뭐를? 아, 사람은 내가 믿는 대로 이 말이 들리는구나. 내가 듣고 싶어도 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왜? 잠깐. 이 친구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라는 건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왜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땐 이것을 계속 내가 생각하지 않지? 신기한데? 뭐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하고 떠올리는 건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내 안에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내 자신한테 질문했냐? 잠깐만. 나한테 저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나한테 저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정말 저들처럼 살고 싶나? 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글을 달아주신 서윤님, 나한테 혼내거나 지적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저들의 인생을 살고 싶나? 라고 물어볼 때 아닐 경우가 99%일 거예요. 그러면 귀를 닫으시면 돼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난 이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을 안 들어야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나를 지적해 주는 것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아들이시고 본인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지적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실제 그 업무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나한테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서윤님의 삶을 모르니까. 근데 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처럼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말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내가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듣기를 시작하면 사실은 상처가 조금씩 덜 받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팁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저한테 안 좋은 글을 달아주시거나 가십거리로 저를 씹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댓글로.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그만큼 제가 작지 않거든요. 그들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해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모든 안 좋은 말을 했던 모든 내가 듣기 싫은 모든 말들이 지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선택하는 건 세 번째,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존감이 이미 많이 낮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높이고 이 사고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추였습니다.